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제가 여기 온 것은 지난주부터 몇 번 여기 한인회관을 들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한인회관에 비가 너무 많이 샌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고 또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전부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그 노인회 회장님이 그 새는 곳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여기 세 군데에서 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지표를 삼아서 이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다 찾았어요. 뭐 두 군데는 솔직하게 말해서 메인터넌스가 좀 부족했던 걸로 알아요. 거기에 낙엽이 쌓여서 그 구멍을 막고 있어서 물이 내려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버플로 넘쳐 흐르는 물이 이제 그 옆에 벽구를 타고 들어와서 샜고요. 그게 두 군데입니다. 그게 두 군데고 그 한 군데는 그날 바로 고쳤고 그 한 군데는 너무 그 낙엽 흙 뭐 이런 게 쌓여가지고 못해서 이제 그 뚫는 그 꼬챙이나 뭘 가지고 와서 쑤셔야 이제 내려갈 것 같고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가서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메인은 2층의 방에서 많이 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들러봤는데 지붕에 그 구멍이 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패칭을 하려고 그 뭐 페인트하고 뭐하고 사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날씨도 좀 풀리고 이제 그러면 올라가서 이 패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별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그 안에도 그 철근으로 전부 그 실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철근이 썩으려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이제 그래서 아직은 뭐 저희들 견해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그것을 앞으로 계속 메인터넌스를 해야 한인회관이 제대로 건강하게 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뭐 제가 만약에 제가 있으면 제가 와서 항상 해도 되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한인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메인터넌스가 꼭 필요하다는 걸 한인회관에 그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그 윤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조를 하면 되겠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그것도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전문가이신 장로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많이 우려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하시는 만큼 한인회관의 이 건물 구조가 그렇게 약한 구조가 아닙니다.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붕이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자체의 머티리얼이 구조체를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링킹하는 물이 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단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또 유지를 하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현재 관리를 몇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추후 계속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한인회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몇 군데 부분적으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친다는 의미도 큰 의미가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새는 부분에 다 같은 머티리얼로 해서 보조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좋게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건물에 대한 구조는 전혀 이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붕에 대한 건 내가 얘기해도.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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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그 지붕 문제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아마 제가 제일 상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새 건물도 쳐봤지만, 현재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빌딩이 하나는 1,000 square foot, 10,000 만 square foot, 하나는 7,000 square foot, 하나는 5,000 square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한 50년, 6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그 빌딩도 위에가 스틸을 철판으로 해? 그 지붕 그 옛날 알루미늄 철판. 알루미늄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제가 그 헝 건물을 살 때마다 그 리킹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스틸 루핑이 샌다는 것은 이 루핑을 떼면 못을 박아요. 그래서 그 못자리에서 물이 조금씩 그야말로 새시면 물이 가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으면 물이 그 새가지고 그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 무슨 카킹이라고 그래요? 그 실링하는 카킹. 실리콘. 매달 실리 카킹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빌딩을 샀을 때 9년 전에는 그거 하여튼 매주 올라가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서브 컨트랙터나 그 컨트랙터들이 물이 샌다고 그러면 되게 발로 가서 바퀴를 재가지고 2층으로 거기 올라가면 이 사람들 그걸 금방 발견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올라간 김에 한 바퀴 거기를 걸어 다녀. 그러면 사장님, 제가 보니까 어디에도 그거 물이 샜는데 좀 있으면 그걸 안 고치면 나중에도 물이 보일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 커킹을 가지고 이 못을 박은 그 자리나 이렇게 2층에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되게 물이 셀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간 자리가 보인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주위를 발견해서 코킹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한인여관이 무슨 근육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백규 회장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리킹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나무가 옆에 없더라도 이 루핑은 바람이 불고 참사나 그 사람 걔네들이 이파리를 갖다 놓으면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고인 자리에는 물이 또 오플롯 해가지고 물이 또 색이 마르냐요.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는 모래가 올라가가지고 물이 흘러나가는 그 스팟? 물 흘러나가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데가 맥힐 경우에는 그게 물과 흘러돼가지고 그것만 또 물이 색이 마르냐요. 또 하나 또 있었고 26회 김대훈 회장님이 우리 김백규 회장님 저쪽 건물을 우리가 다 폐했을 때 들어갔는데도 옛날 뷰포드 하회에 있는 그 빌딩에서 물이 맨날 샜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올라가질 않았는데 김대훈 회장님 물이 샌다 그러면 그래? 그럼 그 회장님이 직접 밖에서 하나 들고 브러쉬 하나 가져가고 요만한 스틱 하나 올라가서 거길 뺑기칠을 하고 그걸 바르고 그 뺑기칠하면 물이 안 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 물이 샌다고 그래서 무슨 양철이 하나 그 뚜껑 하나만 열린 줄 알았더니 아까 김백규 회장님 저한테 전화해서 올라가 보시오. 어떻게 무슨 뭐 함석이 하나 올라간다냐. 함석이라고 그래 한국말로. 그죠? 그것은 그게 아니고 못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같으면 문제 없다. 우리도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몇 군데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새거든 샌다는가 이런데 약간 이렇게 스테인이 돼요. 그럼 올라가서 그거만 하면 영남시 그 못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철판이 흔들리면 그 못이 루싱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안으로 물이 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올라가기도 안 했지만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보면 그 루핑을 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장례시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당처럼 매일 그 차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이 새면 여기 스테인이 맨날 생겨요. 그래서 금방 뭐 고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두세 번 올라가서 그걸 누가 리킹을 그 페인트를 하고 고쳤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한인에도 그런 식으로 누가 올라가서 그 카킹을 자주 하면은 고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충분히 고칠 수 있고요. 제가 바른 말씀 이제 철판 구조체에서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름과 겨울의 온도에 의해서 모든 머티리얼이 이 익스펜션이 생겨요.
특히 이음새 같은 경우는 그 익스펜션으로 인해서 많이 루즈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는 반드시 한 번씩은 지붕 같은 경우는 고쳐주셔야 된다. 한번 지켜보시고 인스펙션.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그거는 구조체가 싱글 루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고요. 우드 스트럭처고 다르지만 일반 이러한 철골 구조체에서는 그 익스펜션으로 인해서 물이 새는 원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인회관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하면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저렇게 그냥 놔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한인회에서 지붕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와서 업자들이 보고도 보험이 안 될 정도로 고장나가지고 아예 맞지를 않으려고 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엄두도 안 냈던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간단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한인회관 구입할 때 그때 그 루핑이 그저면 10년 워런티 해가지고 4년 남았을 때 저희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워런티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루프점의 에이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할 때 4년 남았다 그러면 10년 워런티였으니까 이제 6년 전에 그저 루핑 작업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루프점의 에이지로 볼 때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 좀 이제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관리해 주면 우리가 또 뭐 한인회관 또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는 않아요. 예. 아니 근데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에는 어떻게 했든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현재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조금씩 손 보면 되는데, 그것도 매일 보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샌데 그냥 좀 손 보면 그 다음에 한참 가고, 또 필요하면 또 가서 또 고칠 것이고, 뭐 그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맨날 고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손봐주면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왜 질문 드리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한인회관을 매각해야 된다는 근거가 됐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아래에서 봤을 때 루핑 그 패널은 이상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물이 샌 부분이 부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 전체가 건물이 붕괴를 한다든지 구조체에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전혀 관계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현재 되어 있는 루핑의 패널 자체는 아주 괜찮습니다. 상태가. 루핑 컴퍼니가 와서 뭐 그걸 자기네들이 개런티 못하고 워런티 못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무슨 다큐멘테이션을 줬는지는 모르겠고, 그걸 왜 이슈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상태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리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구조적으로도 마찬가지.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문가로 말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알콘 컨스트럭션 저 대표로 좀 계십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그 플래시라이트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빔,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빔, 그 쇠로 전부 되어 있는데 그 페인트가 깨끗하잖아요. 녹슬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 쇠가 넘어진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누가 어떻게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붕은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새는 곳은 이제 한 번씩 그 고쳐줄, 손봐줄 그러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이런 거 아니고 셀 때마다 올라가서 한 번씩 해주면은 그건 뭐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인회에서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특히 지금 지붕 이슈니까 지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올라가셔서 확인하시고, 물이 새든 안 새든 확인하시고 상태를 보셔야 돼요. 꾸준히 보아 오셔야 되고, 또 이상 징후가 보이면 미리 손을 보시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지금 점검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려야지. 그러면 뭐 우리가 이것도 그래요. 이걸 우리가 건립할 때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전부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부 다 이 건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 할 사람이 없다 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죠. 아니요, 도와드리는 거다. 할 사람 있든 없든 현대식으로는 가르치세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 서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걸 남한테 알려드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마다 개성이 전부 달라요. 아까 어떤 분은 지붕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지붕에 어떤 분은 또 못 올라가셔 전혀. 그런 분들은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책임자가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은 올라가서 자기들이 고쳐요. 그렇지만 못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남이 이 얘기한 것만 듣지. 그런 거 아닙니까? 회장님 의견에 약간 다른 생각이에요. 뭐냐면 우리 이국재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한인회가 이번 회기, 다음 회기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 이 체제는 분명히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립을 한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애착이 남다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회기가 갈수록 언제까지 저희가 물 새는 거 고치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건물관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시는 건 그거는 저희 문제가 아니고 한인회 문제겠죠. 회장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한인회에서 어떻게 이 건물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답을 거기서 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협조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우리 회장님께서 내가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가서 고치겠다고 직접 손을 걷어붙이시고 나오셨는데 다음에 비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어느 군데에서 또 다른 데서 물이 또 샌다면 또 이렇게 회장님이 나오셔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한인회의 운영이 정말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관리에 대한 부분에 또한 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인회가 한 부서를 만드시든 어떤 팀을 만드시든 사람을 고용하시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그 회장님하고 상의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같이 둘이서. 그래서 그분도 그 건립위원회를 해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럼 그걸 해줘라. 그 무슨 조건을 했냐면 그러면 건립위원회를 특별기구로 한인회 측에 넣어줘라. 그래야 우리가 영구적으로 오래 이걸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자세히 그걸 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이제 돌출하면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34대 한 회장님이 우리 김백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갖다가 수용하면은 언제든지 와서 특별기구로 해서 한인의 운영을 도와주겠다. 관리를.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건립위원들하고 저희가 이제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제 마음 같으면 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 언제든지 이 건물에 대한 거는 한인회하고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래서 한인회하고는 뭐 어떤 한인회가 거꾸로 가든 올라가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건물만 잘 있으면. 약간 관리의 문제니까 한인회가 집행부 안에서 이 관리 문제를 잘 협력하셔서 또 새로운 관리 안들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예.